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기업 과장 평달 세후 400에서 500입니다. 진짜로 살기 빡십니다. 진급하지 말고 그냥 과장이 편합니다. 차장은 진짜 눈치 보여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월급쟁이로 평달에 4, 500이 진짜 많이 버는 거죠.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모든 대기업이 다 이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기업은 뭐 SK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떠올리는데 거기는 최상위권 대기업이고 이 대기업 안에서도 영 편차가 심합니다. 아니, 대기업에서 이 정도 돈 받으면 대기업에서 상위권이야, 상위권.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기업 무조건 돈 많이 받는다 알고 있는데 대기업도 편차가 심합니다. 계열사마다. 이제 회사 사업부에 따라 연봉이나 성과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월급쟁이 중에서 이 정도는 많이 받죠. 대기업 과장이면. 근데 오히려 돈을 많이 받는 만큼 또 일도 많이 시킵니다. 회사라는 게 그 주는 만큼 부려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더 심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대기업이 또 직원들을 많이 또 물갈이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과장이면 많이 편하지 않죠. 왜냐? 보통 과장부터 내보내기 때문에. 희망퇴직하면. 요즘 많은 대기업들이 희망퇴직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 눈치 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누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살아나고 누군가 나가야 돼. 근데 이런 식에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끼리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 다닌 회사에서도 뭐 이분 동기분이나 위에 선배님들 중에 희망퇴직 압박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업무 압박도 심하지만 그런 걱정하는 거죠. 보통 과장급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아마 대기업 과장, 짬 과장이면 한 40대 초반 정도 될 거거든요. 30대 후반에서. 그러면 이제 슬슬 걱정을 할 나이입니다. 내 선배들이 이제 못 버티고 나가는 거 보게 되거든요. 내 사수는 아니면 내 위에 선배들, 뭐 차장, 부장급 이 사람들이 이제 못 버티고 회사에서 제의하는 희망퇴직을 수락하면서 한두 명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아, 이제 나도 차례가 오겠구나. 근데 걱정되죠. 왜냐, 나 결혼했고 아파트 대출금 샀고 갚아야 될 빚도 있고 그 자녀들 키우는데 돈도 들어가. 내가 저만큼 돈을 벌어도 뭐 대출금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나 아직 몇 년간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건 대기업이 아니라 뭐 중견 중소도 마찬가지죠. 진급하지 말고 그냥 과장이 편합니다. 차장은 진짜 눈치 보여요. 과장도 위험하죠. 과장도 위험해. 제가 보니까 왜 과장에서 차장으로 안 올라가려고 하냐면 아무리 차장 달면 희망퇴직 압박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연봉은 좀 더 맞더라도. 회사 같은 데서 날 내보내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중 연봉 세전 1억 넘는 사람이 약 5에서 6% 정도입니다. 그것도 거의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입니다. 신입에게 그렇게 주는 직장은 없다고 봐야 해요.
전문직인 모를까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이제 연봉 이런 건 꿈의 숫자입니다. 꿈의 숫자. 워낙에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억대 연봉 같은 거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절대 쉬운 돈이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평산으로 이렇게 입직을 해가지고 회사 내에서 1억 이상 연봉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대기업 가면 있겠지만 대기업도 차장 가야 돼. 대기업에서 이제 연봉 낮은 부서면 부장까지 가야 됩니다. 대기업도 이제 입사한 동기 중에서 차장까지 남아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대기업에서 차장 달고 연봉 1억 받는다 쳐. 그러면 이제 연봉 1억 받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받는 만큼 회사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못 해주면 저도 몇 년 받다 끝납니다.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원하는 걸 해주면 매출로 뭔가 보답을 해주면 그러면 뭐 더 다니겠죠. 더 살아남겠지. 근데 내가 저 정도 돈을 받지만 회사가 원하는 거 못 해주면 뭐 몇 년 다니다가 희망퇴직 제의받고 나오겠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저 돈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돈을 받으려면 못해도 한 상무, 정무까지는 가야 돼. 근데 보통 중소기업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상무, 정무는 사장 직속 라인. 그러니까 사장 친인척, 사장 아들내미, 사장 동생. 보통 그런 분들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백지열통 라인이 없는 사람은 보통 중소기업에서 잘해봐야 부장입니다. 잘해봐야. 보통 중소부장이면 한 350에서 400 정도? 세자 월급으로. 예. 보통 그렇게 받아요. 보통 중소부장도 자리가 몇 명 없습니다. 중소기업 한 직원 수가 200명 되는 그런 회사도 부장 한 6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 차장도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많이 없어요. 대다수는 연봉 5천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5천만 넘기는 것. 근데 유튜브 댓글을 보면 자기 억대 연봉 본다. 뭐 자기 뭐 이번에 연말 성과금 터져가지고 뭐 2천만 넘게 받는다. 꼭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돈 많이 받으면 좋죠 여러분.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돈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현실은 또 놓지 못하죠. 현실은. 그러니까 돈 많이 받는다고 뭐 무조건 뭐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돈 많이 받는 사람들 또 돈 많이 써요 이게. 내가 뭐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 안에서 좀 필요한 것만 쓰고 모으면 됩니다. 계속 내 위하고 비교해봤자 나만 안 심해져 이게. 어차피 바뀌지도 않잖아. 맞잖아요. 뭐 어떤 사람 대기업다녀서 억대문 본다고 나도 억대문 받아야겠다. 중소기업 왜 다녀? 그만둘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억대문 받는 그런 직장도 오랫동안 못 살아남아요 이게. 예. 어차피 나오면 저 돈 구경 못 합니다. 이게. 저희 회사 다닐 때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그리고 저런 이제 억대문 받는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뭐 탈모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같은 거 많이 겪습니다. 보통 대기업 퇴사하는 분들 보면 퇴사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일하다가 내가 뭐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된다. 회사 치우고 나면 갑자기 다리 힘이 풀려버린다. 이런 케이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황장애거든요.
워낙에 회사에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1억 연봉이면 내가 회사에서 한 5억 원치 이상의 일을 해줘야 돼. 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쿠사리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경쟁자가 많죠. 대기업이고 지원이 많다 보니까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애초에 대기업이 많은 사람이 경쟁해서 그 경쟁을 한 성과물로 지금까지 올라온 회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할 수밖에 없어. 편하게 다닐 수가 없어 이게. 경쟁에서 밀리면 뭐 도태되는 거고 못 살아남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전국에 똑똑한 사람들,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몰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살아남고 그 두각을 낸다는 게 쉽지 않죠 이게. 뭐 그렇다고 서로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드리고 싶은 거는 돈 많이 받는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뭐 내가 1억 연봉 안 된다고 해서 뭐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일도 많이 시키고 돈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뭐 일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적게 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뭐 대기업 얼마 받는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극복할까? 이 부분을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